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여로 팀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HMM.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4,000원에 10%. 34,000원에 10% 비중이시고요. 네. 네, 오늘 3.86% 오름세 보였습니다. 16,400원 기록했습니다. 시장과는 반대로 올라줬는데요. 어제는 내리고 오늘은 다시 오르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장에 강한 양봉 11%가 나왔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이 꽤 크십니다. 지금 50% 정도 나 계시죠? 네. 예. 마음이 그동안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좀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네, 이게 이제 인수 문제가 해결이 이제 늦어지는 거는 확실한데요. 이게 유찰 얘기도 있고 해서, 인수가 돼야지만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든가 변화가 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비중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사실 10% 조금 넘어요. 15%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손절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수가 그래도 된다면 주가는 좀 탄력 받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추매도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지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기간이 네. 어느 정도 되실까요? 기간은 한 1년? 1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네. HMM 매각 이슈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좀 타이밍이 아쉽기도 하고요. 유찰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예정 가격, 이 매각 예정 가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HMM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매각 이슈가 풀리면 주가가 또 오름세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전략 주시죠. 네,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매각이 완료가 되면 사실 재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HMM이 실적이 잘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경기 동향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MM이 그 2019년, 2020년에 일단 산업은행이 맡은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현대상선이었죠. 그때 이제 산업은행이 맡으면서 어떤 경영 효율화도 했고, 이제 러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운임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21년이나 22년에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나 러우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제 또다시 좀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경기는 회복 못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를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SCFI를 검색을 했는데 뉴스 헤드라인이 글로벌 운임 연중 최고치 불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지금 지수를 봤는데 올해 최고치는 맞아요. 근데 올해 최고치는 맞는데 제가 지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현재 1067 이제 런민비거든요. 근데 이게 러우 사태 발생했을 때는 거의 4,500 런민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중 고점이라고 했지만 최고점 대비해서 4분의 1이고 이 운임지수가 4배 갔을 때가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9조 9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같은 물량을 운송한다고 했을 때 운임비가 4분의 1이면 이제 9조 9,500억이 4분의 1이 나오면은 2조 정도 나와야 되죠. 2조 정도 나와야 되는데 23년 연간 실적 전망치가 7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운임지수가 이 정도인데 7천억 나오면은 물동량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경기 업황이 부진한데 이제 기업들이 물동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되다 보니까 옮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운송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30개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임지수는 오른 줄 알았지만 4분의 1이고 어떤 경기 불황 때문에 물동 개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매각으로 갔을 때 매각이랑 IPO는 약간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가 회복될 거고 우리가 정말 이 빨리 팔아야 되는 물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물동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HMM 매각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SM 상선이나 뭐 하림 이런 기업들이 경기 회복이 될 줄 알고 이제 식품을 하거나 그냥 원자재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HM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는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회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흥행을 좀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IPO 시장이랑 매각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시청자분 침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인 거를 알면은 내가 HM을 빨리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적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손실폭이 작다라고 하면은 종목 스위칭을 해보겠지만 손실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손실폭을 줄이면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년에 배당을 7% 줬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 배당 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아예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은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상승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매각이 잘 돼서 뭐 단기 고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별다른 단기 탄력 없이 매각이 완료가 돼버리면은 정말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HM이 2024년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못 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가 돈다고 이제 우리가 약간 경기 침체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버틴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고 나면은 좀 경기 물동량이 돌고 하면은 HM의 실적을 작년이랑 재작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특이 케이스였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4,500이 정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부정적인 얘기 계속 드렸지만 손절가는 제가 기계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1차 비중 축소 가격은 2만 원, 2차 비중 축소 가격 24,000원을 잡고서 제가 말씀드린 이슈에 따라서 주가 탄력이 얼마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는 신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 손절가 목표가 다 주셔갖고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반등 시 매도를 하고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HMM 매각이 완료되면 실적으로 승부해야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향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선 위주의 해운주 HMM인데요. 경기보다도 금리 인상이 우선인 지금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 2만 원, 2차는 2만 4천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체이서 무님이시고요. 넥스트칩 17,760원에 5% 비중 있으십니다. 박스권 상단 바라보고 매수했는데 너무 뒤늦게 진입한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더 높게라도 바라봐도 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넥스트칩 오늘 주가가 1% 하락하면서 17,3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뒤늦은 접근이었나 하는 후회가 살짝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명쾌한 전략 주시죠. 네, 뭐 후회하시는 것은 천만다행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매수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뭐 비중 잡고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매수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넥스텍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최대 주주가 NCN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넥스트 칩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매매에 어떤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칩셋 미디어나 이렇게 좀 실적, 모트렉스나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이미 뭐 매수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더 다른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성장,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실적은 아직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 적자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둘 다 실적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수급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음봉 나와 주었지만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앞에서 시황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6개월 연속 상승 나온 다음에 오늘도 윗꼬리가 살짝 나온 음봉 기록을 했는데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길래 혹시라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인해 봤는데 엔비디아 관련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을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자율주행이랑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넥스트 칩이 가벼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 전까지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그렇게 관심이 없지도 않고 목을 메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인 투자가들 매수 들어왔고 어제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6,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900원, 2차 목표가는 21,000원 잡고 자율주행, 뭐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뉴스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희서무님께서 채팅창에 칩셋 미디어는 손 팀장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수익 받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네. 사인 한번 보내주세요. 최희서무님께. 잘하셨다고. 네. 네. 넥스트 칩 전략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적자 지속하고 있는 기술력이 주목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수급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16,000원, 1차 목표 주가 18,900원, 2차 목표 주가 21,0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뭐 매수가 문의도 해주신 분 계시는데요. 매수 문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 가지고 저희 질문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태웅로직스요. 태웅로직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9,700에 40%. 9,700원에 40% 비중 있으시고요. 예. 예,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3,145원 기록했고요. 기관 쪽에 매수가 최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크신데요. 예. 예, 67%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니,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가 하나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9,700원 매수가시고요. 40% 남으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태웅 로직스를 보니까 약간 HMM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차트만 보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태웅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어떤 그 운임지수의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이제 실적이 강하게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근데 HMM과 마찬가지로 운임지수나 어떤 경기 업황 불황에 따른 이슈로 좀 수급이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하락을 한 모습인데 무상증자를 제가 알기로는 2022년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무상증자하면 보통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무증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매수가가 9,700원이 맞는 게 맞나 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제가 만약에 무증을 했고 이제 권리락이 됐으면 이제 무증 물량 들어오면은 이제 매수가가
한 4,9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9,700원이 맞는지 제가 이게 차트를 쭉 당겨 보니까 9,700원까지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손실폭이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HMM이랑 결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HMM보다도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부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외형은 HMM과 비슷한데 어떤 뭐 매각이나 이런 모멘텀은 없는 종목이다 해서 정말 딱 본질적 실적 개선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오히려 실적 훼손이나 이런 게 HMM보다는 좀 덜 합니다. HMM 같은 경우는 2023년 연간 실적 폭이 2022년 대비해서는 컸었는데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어떤 리포트를 보더라도 상반기에 다른 해운주 중에서 선방했다라는 그런 리포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상승할 수 있지만 HMM이랑 페노션 이런 종목들 대자급 종목들이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좀 동반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보율도 5,000%가 넘고 있고요. PBR이 0.79, 퍼가 1.80. 아까 HMM 같은 경우는 퍼가 한 7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해운업의 업종 퍼가 1.84이기 때문에 태웅 로직스는 업종 대비 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을 작년에 4.75% 줬는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당은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이미 40% 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조금 넉넉하게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조금 보유기한 넓게 잡아가지고 손실폭 줄이면서 빠져나와서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2,900원 조금 너프하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4,000원, 2차 목표가는 4,400원 잡고 이 가격대 조탁했을 때마다 비중 줄이시면서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노려보기는 어려울까요? 이분께서 무상증자 물량을 받으셨으면 실제 평균적인 이제 매수 가격은 5,000원 아래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신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무증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락이 나오겠죠. 무증 배정 기준일 이틀 뒤에 권리락이 나오면 1대1이면 주가가 반이 됩니다. 그럼 나는 일단 8,000원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권리락하면 이제 4,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 보면은 이제 신주 입고일이 나옵니다. 보통 한 달, 한 달 반 뒤인데 그 한 달 반이 지나면 나도 4,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9,700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태웅 로직스의 차트를 보니까 무증이 2022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무증 분량을 받으셨을 때인데 매수가 9,700원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해운업이랑 이런 것들 봤을 때 한 6개월, 1년 나의 업황 개선 여부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보유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살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이제 바닥권에 있다고 제가 막 뭐라고 바로 정리하시고 말씀드린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줄여서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태웅 로직스 코스닥의 해운주인데요. 다만 금리와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보유 기간을 넓게 잡으시면서 손실 줄이는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차 4,000원, 2차 4,400원, 손절가는 2,9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로또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5,100원에 8%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주가는 4% 넘게 하락하면서 4,435원 선 기록했고요. 시청자분 손실폭 10% 정도 있으십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하면 이제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2020년까지는 적자였는데 21년, 22년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랑 2분기도 안정적으로 흑자 발표하면서 올해도 연간 실적 기준에서 흑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말 그대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오피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랑 사조직 이런 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마이크로 오피스랑 비슷한 아웃폼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관련 대두된 게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가
이제 엑셀에 들어간 함수를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함수를 말로써 풀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유료 정액제로 활용한다고 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온다고 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자신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 함수를 AI를 동원한 함수 개설 방식을 채택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뭐 네이버랑 뭐 협업 관련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오픈 AI나 이런 좀 저명한 경제 인사나 경영 인사들이 AI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발언을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업종퍼가 558인데 AI 섹터 업종퍼가 558입니다. 상당히 높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16.6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저평가 매력도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뉴스에 강한 변동성을 얻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보수적으로 저점만 챙겨간다, 이런 관점 갖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AI랑 의료 AI가 정말 강했던 게 저번 주였고, 저번 주에 로봇이 강했죠.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갑자기 뭐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빈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시장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차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좀 다시 V자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한 4,400원 정도, 4,000원, 손절가 4,0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500원, 2차 목표가는 6,200원 정도 잡고 안전하게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AI, 그리고 보안이나 오피스 등의 플랫폼 등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생성형 AI를 접목하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 또 이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도 연계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따른 변동성 강한 종목이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는 5,500원, 2차 6,2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잘못 사가지고 42,000원에 샀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면 혼손절매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포스코 엠텍을 42,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6,2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예. 손실폭이 좀 커지셔서 잘못 샀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 전략 주시죠. 네, 동일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추가 매수를 2번에 걸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2차 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10%이신 거 천만 다행이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리튬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포스코에서 나오고 있는 철강 제품을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소유한 철강 광산의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 이제 포스코가 리튬 광산을 획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리튬 광산을 포스코 엠텍이 운영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의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제일까지는 아니고 3등 안에, 변동성으로는 한 3등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청산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포스코 엠텍에 대한 상담은 포스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저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괴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LNF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실적 괴리가 크다 보니까 많이 투심이 훼손됐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다행히도 실적 훼손이 15% 이내로 돌아오면서 약간 퍼도 수정되면서 그래도 업종퍼 대비 너무 고평가 괴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평이 있고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가 강세 보일 때 포스코 엠텍도 강세 보였다가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가격권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이고 이제 시청자님 비중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손절가는 24,000원을 말씀드리겠지만 1차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비중 5%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은 추가 매수 없이 본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시고, 여기를 이탈한다 라고 하시면은 한 21,500원에서 2차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비중은 5% 맞추고 5% 추가 매수해서 비중은 20% 딱 한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한 28,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 정도 되면 충분히 좀 꺼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2차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4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보유하시면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3,000원 잡고 안정적으로 꺼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3,000원. 네네. 적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메모 중이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2차에 나눠서 추가 매수 해주시면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내다봤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대, 부담 없는 비중, 1차 추가 매수 가격은 24,0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21,500원, 목표 주가 1차 29,000원, 2차는 33,0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볼게요. 장금단님께서 또 저희한테 채팅을 주셨네요. 신세계 INC 매수가가 16,000원이시고요. 3% 아주 조금 담으셨습니다. 3%를 담아주셨는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시면서 고민을 털어놔 주셨습니다. 신세계 INC 오늘 주가가 3.01% 상승한 11,980원 선 기록했고요. 손실이 꽤 나오시는데요. 한 30% 정도 나오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IT 유통, 플랫폼 등의 3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으로는 뭐 삼성 SDS, 뭐 포스코 DX, 뭐 롯데 정보통신, 뭐 LG 헬로비전 이런 종목들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 그룹사 내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 업을 영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4일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3%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요즘 실적 발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장주, 어떤 경기 민감주도 실적이 많이 깎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 속에서 안정적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포가 26.84인데 현재포가 2.38이고 PBR이 0.49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4.3% 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랑 좀 비슷하게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 비슷하겠네요. 근데 어떤 주가 움직임은 아쉽지만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이 하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탄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은 최근까지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내일 조금 아쉽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최근 한 2주간 수급 동향 보면은 뭐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의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팔았으니까 어떤 의도를 담고 팔았다기보다는 저점인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조금 덜어내는 거죠.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좀 안정적 꺼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 3%이시니까 동일 비중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가는 11,500원부터 11,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한 13,000원, 13,000원까지 떨어뜨리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3,7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정확하게 어떤 ICT, 정보통신 사업에서 정중앙에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꺼낸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2, 3개월 정도 잡으시면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신세계 INC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평가 매력에 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주가 탄력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가능성 놓여 있다라면서 추가 매수 가격은 11,500원에서 11,000원 선 5% 추가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 1차 13,700원, 2차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 목요일장의 공략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월요일 같은 장세가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산병, 흑산병을 말합니다. 지금 월요일에 양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음봉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음봉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해당 종목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도 HBM3,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저점이 아닙니다. 고점입니다. 고점인 경우에는 어떤 악재성 뉴스나 그냥 재료 소멸만 돼도 언제든지 하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25% 30% 상승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움직임일까요?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테마주가 아니고서 하루에 10% 이상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판단해야 되는 뉴스는 맞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영향은 주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좀 격화되는 영향들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랑 스위스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다시 좀 관찰하다가 수상한 느낌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포함을 시키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투자 유인을 줄 수 있는 뉴스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과 국무원의 이제 중국 국무원의 부총리의 이제 이번 주 양자회담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회담 나서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 회담 가기 전에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개별 종목 투자 포인트에 참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이제 제한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내일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하락에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결과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차 전지가 주가 하향도 오늘 크게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 리포트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의심해라고 하면 관심 안 주셔도 되시고 나는 2차 전지가 조금 분기 관점으로 흔들리더라도 결국 2030년까지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일단은 완전 그 최고봉은 좀 낮아지겠지만 그 길까지 분명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다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보유 기간은 길어질지언정 안정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면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매수를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좀 좋은 매매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단기 관점으로는 게임, 암호화폐, NFT, 웹툰 DNC 미디어나 대원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MBT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나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AI 관련 좋은 뉴스가 나오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번에 네이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그런 낙수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수급 동향 좋으니까 그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대 관련 종목들이랑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윙 관점으로는 의료기기, 의료A,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등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모아간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에서는 게임, 암호화폐, 웹툰, 희귀금속, 빈대 관련주, 또 스윙 관점에서는 의료기기, 의료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등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거품 붕괴라고 볼 수도 있고 낙폭과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성장성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장도 마감하고 나서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